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힘의 합성 3차원 그 두 번째 방법인 단위 벡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강의에서 3차원에 있는 어떤 힘을 좌표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 첫 번째 방법인 삼수선 정리를 저번 강의에 했고, 오늘은 그 두 번째 방법인 단위 벡터를 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단위 벡터가 뭔지는 일단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혹시 모르신다면 단위 벡터를 따로 공부를 먼저 하고 들으시는 거를 권합니다. 저도 단위 벡터 강의를 일단 좀 짧게 찍어 놓은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들어도 상관이 없고 그냥 인터넷에서 치고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단위 벡터를 일단 안다는 가정 하에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에서 힘이니까 X, Y, Z 이런 좌표 공간이 있어요. 이 안에서 F 벡터가 이렇게 떠다니고 있는 겁니다. 자, 이 F 벡터를요, 어떤 F 벡터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런 꼴로 쓸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크기 곱하기 어떤 벡터, 그 벡터를 람다 벡터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F 벡터가 3,4예요. 사실 어떤 거든 상관이 없는데 3,4라는 예시를 들어볼게요. 3,4를 얘의 크기는 5죠.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25고 그거에 루트 씌우면 5니까요. 그 5를 밖으로 빼고 5분의 3, 5분의 4 꼴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면은 3,4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 3,4가 F 벡터라면 이 F는 5였고 거기다가 어떤 벡터, 뭔지 모르지만 어떤 벡터를 곱한 5분의 3, 5분의 4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1,2도 얘의 크기는 루트 5가 되겠죠? 그 루트 5를 밖으로 빼면은 루트 5분의 1, 루트 5분의 2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루트 5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 람다 벡터는요, 무조건 단위 벡터가 됩니다. 그건 왜냐? 지금 이 형태가 스칼라 곱이라는 거는 아실 겁니다. 어떤 벡터에다가 스칼라를 곱한 형태.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제가 스칼라 곱에 대해서 얘기했던 걸 잠깐만 써보면은 C, A 벡터, 얘가 이제 스칼라 곱의 형태죠. 벡터 앞에다가 어떤 상수 C, 숫자를 곱한 꼴. 근데 얘가 크기가 어떻게 되냐? 그거는 A 벡터의 크기, 벡터의 크기는 절대값을 쓴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거기다가 그냥 C를 곱해주면 된다. A 벡터의 크기가 3이었고 C가 2라면 이 A 벡터는 크기가 2 곱하기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는 6이 되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방향은 어떻게 되냐? 방향은 A 벡터와 일치를 합니다. 이 얘기를 이제 조금 자주 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써놓고 갈게요. 자, 이걸 여기에 적용을 시켜 보면은 요 F 벡터와 이 F 람다 벡터가 똑같대요. 벡터와 같다는 말은 크기와 방향이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F 벡터의 크기는 F고요. 방향은요? 방향은 F 벡터라고 제가 할게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벡터도 크기가 F가 돼야 돼요. 근데 스칼라 곱이니까 크기는 C 절대값 A 벡터여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의 크기는 C 곱하기 람다 벡터의 크기여야 돼요. 여기서의 C가 이 F였죠? F. 자, 그러면 람다 벡터의 크기는 1이 돼야 합니다. 무조건. 그럼 크기가 1인 벡터, 그게 바로 단위 벡터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람다 벡터는 크기가 1이구나. 방향은 어떻게 되죠? 방향은 F 벡터와 람다 벡터가 일치를 해야 돼요. 방향이. 그렇다면 요 단위 벡터의 크기는 1이고 방향은 F 벡터가 돼야 됩니다. 방향은 F 벡터라고 제가 미리 써놓을게요. 이런 단위 벡터 곱하기 자기 자신의 크기로 모든 벡터를 표현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람다 벡터가요, 좌표로 표현이 된다면 그 좌표에다 F를 곱하면 F 벡터가 나올 거니까 F 벡터도 좌표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람다 벡터가 좌표로 표현되는 순간. 자, 근데 람다 벡터를 좌표로 표현하기가 좀 쉬워요. 그건 어떻게 하냐? 자, 얘를 좀만 아래로 내리고 설명을 계속 해볼게요. 문제에서 F 벡터의 연장선을 보시게 되면은 무조건 그 안에 두 점이 찍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3차원 힘의 합성에 관한 문제를 보게 되면은 연장선에 두 점이 찍혀 있는 걸 분명히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이 연장선 제가 이름이 뭐라 그랬죠? 요 연장선 제가 첫 강의에서 얘기했는데 힘의 연장선은 작용선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작용선. 이 작용선 상에 두 점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요. 이 두 점을 보면은 얘의 좌표가 나와 있을 겁니다. A와 B. 뭐 매겨보면은 1, 2, 3이라고 할까요? 1, 2, 3. 그리고 얘는 뭐 4, 6, 뭐 아무거나 8 해볼까요?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람다 벡터, 요 F 벡터의 단위 벡터에 해당하는 람다 벡터는 A, B 벡터의 절대값의 분모, 그리고 A, B 벡터를 분자에 올린 이런 꼴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요 람다 벡터 있죠? 요 람다 벡터는 크기가 1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방향은 F 벡터라고 했죠? 여기서 얻어온 정보에 의하면 얘 AB 벡터를 절대값 A 벡터로 나눈 얘의 크기는 1이 나옵니다. 어떤 벡터를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눈 거잖아요. 그럼 얘에 따르면 크기는 무조건 1이 돼요. 절대값 A 벡터, 이게 절대값 A 벡터죠. 그리고 C는 절대값 A 벡터 분의 1이었잖아요. 이 둘을 곱하면 당연히 1이니까 크기가 1이 나올 겁니다. 자, 방향은요? 스칼라 곱을 하기 전 벡터와 똑같으니까 AB 벡터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크기는 1, 1로 똑같아요. 방향은 F 벡터 A 벡터인데 잘 보시면 F 벡터의 방향과 AB 벡터의 방향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방향 F 벡터와 방향 A 벡터가 똑같았고 크기도 1, 1로 똑같다면 이 둘은 같은 벡터여야 합니다. 벡터가 같다라는 말은 다시 강조하지만 크기와 방향이 일치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타냈다면 얘는 좌표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뭐 제가 468과 123으로 매겨왔잖아요. 얘를 실제로 활용을 해볼게요. 구분하기 위해서 보라색으로 적어볼게요. AB 벡터는 좌표로 나타내면은 3,4,5입니다. 그건 왜냐? 요렇게 나타낸 거는 여러분 종점이 B고 시점이 A잖아요. 그럼 종점의 좌표 빼기 시점의 좌표를 하면은 요 벡터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강의에서 따로 설명은 안 했지만 여러분이 벡터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종점이 B고 시점이 A니까 빼면은 X 성분끼리 빼서 3, Y 성분끼리 6 빼기 2, 4, 그리고 Z 성분 8 빼기 3 해가지고 5가 나옵니다. 절대값 A 벡터는 뭐죠?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죠. 9 더하기 16 더하기 25니까 50이고 거기에 루트를 씌우면 5루트 2가 되겠네요. A 벡터도 표현이 성분으로 되고 절대값 A 벡터 스칼라로 되면 얘는 되게 쉽죠. 뭐 5 루트 2 분의 1, 그 다음에 3,4,5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조금 일반적인 이야기로 써보면은 보통 책엔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AB 벡터를 보통 dx, dy, dz로 나타내고 절대값 A 벡터를 d 형태로 나타냅니다. 이 표현보다 이렇게 씁시다. d분의 1 쓰고 얘를 아래로 내릴게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dx, dy, dz가 요 A 벡터에 해당하는 3, 4, 5입니다. d는 얘의 크기를 낸 5루트 2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예시로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람다 벡터 대신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성분으로 나타내기가 쉽습니다. 그럼 우리의 목적을 다 이룬 거죠. 람다 벡터가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여기에 놓고요. F는 뭐 문제에서 줄 거예요. 30N이라고 하면은 30N 곱하기 요에를 해주면 F 벡터가 성분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즉 좌표로 표현이 된 겁니다. 요약을 한 번만 해보면은 우리는 F 벡터를 좌표로 표현을 하고 싶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모든 벡터는 이런 꼴로 표현이 가능해요. 자기 자신의 크기 곱하기 단위 벡터 꼴로 표현이 되는데 그럼 이 단위 벡터를 내가 좌표로 표현한다면 얘는 좌표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럼 이거 좌표로 어떻게 표현하냐? F 벡터를 직접 활용하는 게 아니라 F 벡터의 작용선, 즉 연장선에 어떤 두 점의 좌표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4, 6, 8, 1, 2, 3. 그럼 이 두 점 A와 B를 이용해서 AB 벡터 이렇게 매길 수 있고
절대값 a 벡터를 매긴다면 이런 식으로 썼을 때 그게 람다 벡터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람다 벡터가 좌표로 표현이 될 거고 그걸 여기에 넣으면은 스칼라 곱을 곱해서 얘가 좌표로 표현이 된 겁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목표였고 지금 그 목표를 이루어낸 겁니다. 최종 결론을 얘기를 할 겁니다. 힘을 합성한다라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하적인 방법 그리고 좌표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근데 기하적인 방법이 뭐였냐? 삼각형 그리고 뭐 평행사변형 그리고 뭐 다각형, 오각형 형태로 그려볼까요?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좌표는 말 그대로 성분으로 요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던 겁니다. 근데 3차원에서 문제가 뭐냐면 삼각형 법칙 같은 기하적인 방법을 좌표 공간에 그리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분으로 표현을 해서 더할 건데 이런 F1 벡터와 F2 벡터가 있을 때 F1 벡터는 ax, ay, az라고 표현이 가능하고 F2 벡터가 bx, by, bz라고 표현이 가능하다면 F1 벡터 더하기 F2 벡터 그러니까 이제 힘들이죠. 힘을 이렇게 합성을 할 때 이 좌표들을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2차원이랑 똑같이 ay 더하기 by, az 더하기 bz가 됐는데 제가 전 강의와 이번 강의 동안 계속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요 방법, 요 성분으로 표현하는 이게 꽤 까다롭습니다. 3차원에서.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 요 별표 치고 아래로 내렸을 때 얘를 성분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삼수선 정리였고요. 그게 저번 강의 내용이었죠. 두 번째는 단위 벡터를 이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삼수선 때 했던 얘기를 잠깐 떠올려보면은 어떤 힘 벡터, 얘를 성분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얘는 F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x, 코사인 세타 y, 코사인 세타 z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고 이 세타 x가 뭐였냐? F1이 이렇게 있다면 얘와 x축이 이루는 각도가 세타 x였습니다. 얘를 세타 x를 구해오면 되는데 어떻게 구했냐? 그 방법이 바로 삼수선 정리로 직각삼각형 만들고 알파와 파이라는 새로운 각을 작도한 다음에 구해오는 거였어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운 단위 벡터는 뭐였냐? F 벡터는 그 자신의 크기 F로 꺼낸 다음에 D분의 dx, D분의 dy, D분의 dz 이런 형태로 나타내는 거고 얘는 F1 벡터의 연장선이 있는 두 점 A와 B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이 됐던 건데 자, 지금 보시면은 새로운 정보 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얘네 둘이요. 꼴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모양이. 코사인 세타 x, 코사인 세타 y, 코사인 세타 z 자리에 얘가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럼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얘가 단위 벡터였잖아요. 그러면 얘도 사실 단위 벡터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달랐냐면 얘는 굳이 얘기를 하자면 삼수선 정리라는 기하적인 방법으로 좌표를 구해왔던 거고 얘는 연장선에 있는 두 점을 이용해서 구해왔던 게 다른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둘 다 단위 벡터였어요. 여기 단위, 얘도 이제 단위라고 적어줄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뭐가 있냐?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죠. 그렇다면 코사인 세타 x의 제곱을 더하고 코사인 세타 y의 제곱과 코사인 세타 z의 제곱을 더한다면 그 크기인 1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곱을 더한 거에 루트를 씌우면은 벡터의 크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크기가 단위 벡터니까 1이 나올 거고 루트를 베껴도 1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공식은요. 여러분이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될 공식입니다.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의미는 어떤 벡터든 상관없이 어떤 벡터가 x축과 이루는 각도 그게 세타 x고 y축과 이루는 각도 z축과 이루는 각도에 코사인 값들의 제곱을 다 더하면 무조건 1이에요. 무조건 어떤 벡터든 상관없이 x축, y축, z축과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제곱은 더하면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문제에선 어떻게 주냐? 세타 x, 세타 y를 주고 세타 z는 안 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공식을 이용해서 세타 z 구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 문제도 여러분이 접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힘의 합성 3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아마도 이제 추후에 이 강의도 분명히 문제를 제가 찍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직접 제작을 해서 만든 문제가 될 거고,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이게 복습을 잘 해주고 가지고 있는 참고서, 꼭 예제랑 문제를 열심히 풀어가지고 숙달이 돼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거기까지 복습을 잘 해주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